안녕하세요. 시니어 달빛 방송 조선야담의 티처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작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조선의 왕비가 궁궐에서 쫓겨난 날이 있습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역모를 꾸민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덕이 높다 칭송받던 바로 그 왕비가 하루아침에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궁녀 몇 명만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1689년 어느 날 밤 궁궐 안에서는 한 여인의 웃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장희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쫓겨난 왕비가 5년 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장희빈은 사약을 받습니다. 권력이 뒤집히는데 걸린 시간 단 5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진짜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시대 왕비 인현왕후 민씨는 궁궐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였습니다. 궁녀들이 따랐습니다. 대신들이 존경했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저 왕비 마마는 참으로 덕이 높으십니다. 인현왕후의 하루는 언제나 단정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올리고 낮에는 궁궐 일을 살폈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현왕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궁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후궁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장희빈. 아름다웠습니다. 총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서서히 두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를 지키려는 대신들, 그리고 장희빈을 밀어 올리려는 세력, 남인과 서인, 두 붕당이 왕비와 장희빈을 사이에 두고 조용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평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의 마음이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1689년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비 인현을 폐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신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왕비 마마는 아무 죄가 없사옵니다. 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숙종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는 그날 밤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화려한 왕비 의복을 벗었습니다. 머리에 장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수많은 시녀들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궁녀 몇 명만 데리고 그녀는 조용히 궁궐을 나섰습니다. 백성들은 길에서 울었습니다.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덕이 높으신 왕비 마마를 쫓아내다니.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궁 밖에서의 삶은 인현왕후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 대신 작고 초라한 집, 수백 명의 시녀 대신 몇 명의 사람들, 날마다 차려지던 수라상 대신 소박한 밥상,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단 한 번도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전하께서 언젠가는 바른 길을 보시겠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추운 방에서 혼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나라 조선이 평안하기를, 전하께서 건강하시기를, 자신을 쫓아낸 왕을 위해 기도하는 여인. 그것이 인현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 밖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인현왕후의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춥고 습한 작은 집에서 제대로 된 약도 쓰지 못한 채 그 고귀한 몸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소식이 궁궐 안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숙종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궁궐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이 왕비가 된 후 궁궐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숙종은 점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비를 패출한 날 밤, 인현왕후의 조용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던 그 눈빛이 숙종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하루하루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이야기가 숙종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궁궐 곳곳에 숨겨진 저주 인형들, 밤마다 올린 제물들,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의 죽음을 빌었다는 것. 숙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로, 그리고 후회로. 1694년, 숙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인현을 다시 왕비로 맞아들여라. 조정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으로. 쫓겨났던 왕비가 다시 돌아오는 날, 백성들은 길에 나와 울었습니다. 왕비마마, 돌아오셨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바로 섰습니다. 인현왕후가 궁궐로 들어섰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돌아왔습니다. 숙종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인이 잘못했소. 놀랍게도 인현왕후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돌아온 인현왕후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을 향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사람입니다. 그저 왕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그 말이 궁궐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5년간 궁 밖에서 지낸 세월이 인현왕후의 몸을 너무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인현왕후는 다시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01년, 인현왕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전하, 너무 슬퍼하지 마시옵소서. 소인은 왕비로 살다 가는 것만으로도 아무 여한이 없사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 궁궐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숙종은 그 자리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려라. 조선 역사상 왕비 출신이 사약을 받은 것은 단 한 번,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권력은 바뀌었습니다. 궁궐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한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단 한 번도 품위를 잃지 않았던 여인, 왕을 원망하지 않았던 여인, 적을 미워하지 않았던 여인, 끝까지 조선을 위해 기도했던 여인, 조선의 왕비, 인현왕후였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권력이 아닌 품격으로, 화려함이 아닌 덕으로 한 시대를 살다 간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현왕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물이 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은 티처윤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니다. 감사합니다.